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위험자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식이죠. 그리고 안전자산하면 금, 채권, 달러 등이 대표적이죠.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돈이 많이 몰려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반면에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은 내린다고 알고 있죠. 반대로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서 금이나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자산시장을 보면 증시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채권까지 같이 오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비슷한 성격의 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전자산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안전자산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은근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면서도 나쁜 의미로 보면 매일 실시간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의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할 만한 부정적인 이슈가 많고, 이렇게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금이나 달러, 미국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졌다는 그런 기사도 자주 나오고, 환율도 오르고,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안전자산 말이 또 슬슬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실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을 위험자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국채라든지 달러, 금 같은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이들의 시장을 안전자산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두고 잘못 이해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 오르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내려야 되고, 반대로 주식이 내리면 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개념을 자산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성으로만 평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그 자산이 정말 위험해서 위험자산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주식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두고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건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달러나 국채처럼 혹은 금같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의 미래가치를 볼 때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자산을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은 위험자산, 안전자산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러한 변동성의 개념에서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이 불안해서 금을 샀는데도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 금 가격도 같이 폭락했는데요. 그럼 안전자산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 가격이 30-40%씩 떨어질 때 금 가격은 14% 정도만 떨어졌는데요. 그 말은 그만큼 위험자산에 비해서 가격 변동폭이 적었다는 거니까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금이 충실히 수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금보다 현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더 크게 하는 거네요. 변동성이 훨씬 적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맞는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 가치도 떨어지는데 최고의 안전자산이 맞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가치의 변동성만 적으면 그게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달러 가치가 주식처럼 하루에 10%씩 변하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뭐 달러 가치 하루에 1%로 변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루에도 10%씩 변하면 그건 사실 돈으로서의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화폐 중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 화폐는 변동성이 하루만 지나도 가치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큰 화폐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보지 않는 거겠죠. 이게 자꾸 머릿속에 수익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어서 안전자산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냥 내가 손해가 나든 수익이 나든 변동성이 적어서 수익도 적고 손해도 적으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변동성 큰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반비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만약에 변동성이 아니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개념을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수익 손실로 보는 그런 논리라면 주식에 반대되는 최고의 안전자산은 주식이 손실 났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종의 인버스 투자가 최고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인버스가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쉽네요. 인버스를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과 해칭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자산은 투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는 자산이고요. 해칭은 가격 변동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행동은 엄밀히 보면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산에서 생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투자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이용한다고 해서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의미로 해칭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같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안전자산으로 갈아탔는데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큰 변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1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안전자산을 시장의 위기감이 높아질 때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전달하기가 어렵기도 한 내용이죠. 사실 안전자산이 뭔지 위험자산이 뭔지 사전만 한번 찾아봐도 이해되는 쉬운 내용인데 말이죠. 참고로 경제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변동 범위가 넓어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